나와 가족 그리고 가까운 이들을 그냥 좋아하기. 자비심은 어떻게 길러야 할까? 자비수행, 자비심을 체화하는 연습. 진화 과정에서 느낌을 해석하는 기관은 일찍 생겼기 때문이며 고차원적 사유를 담당하는 신피질은 진화상 늦게 생겼기 때문이며 6, 7만 년 전부터 추상적 사유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와 뇌의 각 영역은 이웃 영역들과 정보 교류를 가열차게 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이미지를 의식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의식층에는 수많은 이미지가 생성되고 해체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호흡을 관찰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해도 신체는 엉덩이의 느낌 등을 생산하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엉덩이의 주의를 기울이면 곧바로 그 느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추상적 사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도 특정 이미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한다면 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신체의 인지 통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것과 같으므로 특정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이 점점 어렵지 않게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38세의 사고로 머리를 다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6년 동안 치료를 받았던 분의 뇌관에 특수한 칩을 심어 각성 스위치를 깨우자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느껴 아는 정보이거나 언어 추상을 통해 해석된 정보이거나 신체화된 강도에 따라 쉽고 어려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척도조차 신체화되어 있는 느낌의 통로를 강화시켜가는 연습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이지요. 사랑이라는 추상 개념으로 보면 변치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체화된 느낌의 강도에 따라 사랑에 대한 총체적인 양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은 사건이 우리와 접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이미지로 파악되는 것조차 실제로는 접속되는 인연에 따라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추상에 의한 이미지만 붙잡고 있다고 하면 허상의 이미지만을 잡으려고 하면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변하면서 되어가는 사건들의 연속이라는 것이지요. 사랑과 자비심 또한 그와 같습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체화된 사랑과 자비심의 배선망이 흐릿해지거나 사라지면서 그와 같은 감정을 같은 양상으로 드러내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심을 느껴 알고 그 일을 실천하는 정도에 따라 사랑과 자비심을 표현하는 감정선의 넓이나 크기가 커지므로 자비심을 상속시켜가는 신체를 만드는 것이 자비수행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비심 수행을 정의할 때 함께 사는 이들의 불만족스러운 마음 상태를 덜어내고 즐거운 마음 상태가 되도록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자비심이 생각과 말과 행동에 따라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지도 가운데 자비심의 통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아야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온전한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일과 이타적인 일을 병행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일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생각의 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기적인 일을 한다고 해도 이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행동의 보상체계는 현재의 사건에 좌우되기 쉽지만 현생 인류가 미래까지를 추상하게 되면서 보상 회로를 보완할 수 있는 인내심을 기르게 된 까닭도 여기에 있겠지요. 비록 미래를 추상하게 되면서 불안이라는 심리적 사건을 만드는 기억 정보가 강도 높게 체화되기는 했지만 불안이 발생하는 인지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서 불안하지 않은 심리 상태를 강화하는 생각의 통로를 만드는 마음 훈련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리와 이타의 균형, 약 6,000년 전부터 발생했다고 여기는 문화작업, 곧 인류가 겪었던 그림을 그림과 글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수단을 확보한 이후로는 한 사람의 경험이 시대를 이어 전해지고 풍부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들을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는 수행 방법도 전수되었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지 시스템의 진화 과정을 보면 초기에 생긴 뇌관의 인지작용은 일어나는 사건을 현재라는 시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중심이었다고 하면
뇌관을 둘러싼 구피질인 변형계가 생기고 나서는 과거의 기억과 기억에 따라 재현된 감정 상태가 현재의 인식에 더해졌다고 할 수 있고, 세월이 흘러 변형계를 둘러싼 신피질이 생겨 장기 기억과 미래를 추상하는 능력이 더해지면서 현생 인류의 인지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생명계 전체와 미래까지를 내다보면서 자리와 이타를 균형 있게 실천할 수 있는 생각의 지도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타적 행위가 칭찬을 받고 보상 시스템이 작동해 좋은 감정 생태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이기적 행위가 가져다주는 보상의 강도에 비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과 자비심을 가열차게 길러야 이기와 이타가 어우러진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며,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이 일이 생명의 실상과 융합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의 실상과 융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아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 흐름의 실상을 보면 자아는 자아를 규정하는 실체를 갖는 존재자로서 존재하는 자아가 아니라 생명계의 온갖 인연이 중첩된 자아이며 인연 따라 되어가는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자아 속에 자기와 타자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으므로 이전의 자기와 타자를 배제할 때 현재의 자아조차 존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가 단지 학습된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큰 울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 챙김으로 자아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이 깊어져 언어 분별을 동반한 이해가 쉬게 되면 우주와 합일된 것 같은 전일적 자아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때 세로토닌 등 신경 조절 물질이 다량 방출되면서 황홀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모든 경계가 사라지거나 알아차리는 마음조차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자아상을 직접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같은 양상으로 느끼는 몸의 감각도 바람이 일자마자 다른 느낌과 다른 흔들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심리적 조건이 달라지면서 신체가 수용하고 반응하는 양상도 달라진다는 것이며, 그 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의 감각 해석 지도의 율동도 인연 따라 바뀐다는 것이며, 바뀐 그것이 자아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현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하는 양상마다 존재의 실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공기 분자의 떨림도 자아의 영역으로 접수됐다고 할 수 있고, 자아가 공기 분자까지 확장됐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외부를 보는 것이 외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확장된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라고도 하고, 외부가 내부화하면서 내부를 규정한다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건마다 생명계에 중첩된 인연이 드러난 것이며, 드러난 모습마다 그대로 생명계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지요. 마음씀 하나하나마다 하나의 세계를 만들면서 중첩된 세계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